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주시의 제1차 정례에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임정희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조직 개편으로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인재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고 소관 업무 중 평생학습 업무가 현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업무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액 2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 91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338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1,500만 원 중 유치원 50개소 3,349명에 대해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입니다. 예산액 5억 7천만 원 중 만 3세 아동 609명에 대해 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600만 원 중 4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2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였으며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 및 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이전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 예산액 6천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입찰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7,200만 원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등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공무직 관내 여비 및 운영 물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진주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1,800만 원 중 미래인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강사료 및 멘토 수당 등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홍보물 우편요금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8,700만 원 중 영어전자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등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3,7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환경정비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억 2,4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보조금과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안전망 운영 통합 지원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1,8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공무직 근로자 9명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2명, 퇴직자 2명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00만 원 중 부서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업무 추진비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1억 5천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9,600만 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4년에는 총 333명의 학생에게 2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학생 해외 선진 문화 탐방 사업은 인원수를 늘려 89명을 대상으로 미 동부 지역과 캐나다 탐방을 실시하였고 4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겨울방학 사업비 1억 3,200만 원은 2025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발전사업은 2024년부터 미래세대 행복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캠프, 미래인재 양성 캠프, 대학 탐방, 해외 영어 캠프 총 4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겨울방학 꿈나무 캠프, 미래인재 양성 캠프 사업비 1억 200만 원은 2025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시 출연금 490억 원, 민간 출연금 6억 2천만 원과 이자 수입 13억 7,600만 원, 수강료 수입 2,100만 원 등 총 510억 1,700만 원을 농협은행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이거 하나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례산서 338이고 사업별 조서 108쪽에 우리 교육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신규로 이제 편성한 사업인데 75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7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률이 한 24%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업 설명과 함께 집행률이 이제 저조한 이유,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성격하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복 구입비 사업은 2019년도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이제 시행하였지만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경상남도로 이관돼서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운영하다가 작년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기준이 저희 도에서 할 때는 주소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디 시도나 있어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도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 학교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진주시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산, 충남, 경북에 21명이 지원 제의자가 발생한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도랑 막 상의를 하던 끝에 갑자기 그 21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주경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원하다 보니까 부산에 11명, 충남에 1명, 경북에 9명 있었고 21명에서 저희가 플러스 해가지고 25명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학생들만 6명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 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교복을 지원을 예, 예. 해주는 그런 그게 정책이고 예. 경상남도에서는 도내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지구는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에 학교에 이제 다니는 그 학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산이나 타 지역에 가가지고 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주소지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한테도 줄 수 있는데 경상남도는 이제 만약에 부산으로 갔으니 부산에서 지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안 받은 부분이 25명. 도도 이제 진주시자 도도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데 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청에서 하면서 도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기준이 발생한 네, 부분을 맞습니다.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했는데 실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당초에 그때 연초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21명에서 6명만 지원을 하고 받고 나머지는 부산, 충남, 경북의 학생들이 기숙사로 이전을 해간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보례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진주에서 예. 편성을 안 했고 예, 맞습니다. 안 해서 그냥 그대로 기조가 갔는데 예. 하다 보니까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학교의 경상남도에 내에 거주하는 이제 그 내에 있는 학교하고의 그 차이가 한 그 발생한 부분을 추경해서 네네.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연초와 다르게 중간에 이제 뭐 주소지 기숙사로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자취를 하든지 간에 이전이 되면서 대상자가 그만큼 사라졌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미래세대 행복기금에 대해서 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한 19억 그 정액 발생됐다 그죠? 이자하고 네, 이거 보니까는 네. 근데 이제 집행내역이 이제 10억 정도 사용하고 한 9억 정도 분께 남았는데 이게 뭐 물론 그 아까 설명해 보면은 뭐 그 공공 예금으로 뭐 적립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만큼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해마다 장학 사업하고 지역 교육 발전 사업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초, 중, 고 대학생을 상대로 이제 장학금을 초, 중,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36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위 3%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하고 만약에 저소득층은 상위 20% 이내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수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333명이 되었는데 금액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예산
했던 3억 얼마가 안 나가고 2억 4천만 원이 나가고 또 이제 또 그 해외 문화 탐방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인원수를 90명에서 100명으로까지 늘려서 일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도 인원수가 다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는 그런 그 예산액이 좀 남은 것이고 해마다 사업하는 데는 별 다른 차질 없이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2021년부터 장학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고 이자율이 또 이제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자율이 좀 높아가지고 18억이 되었다가 올해는 또 16억이 되고 이게 이자율 변동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도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잔액을 남겼다. 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선별인력적인 잣대에 맞추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상위 3%라든지 이런 뭐 그 기준을 물론 있지만은 네. 그 기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좀 그걸 갖다 기준을 유도리 있게 발휘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융통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본 의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338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5억 6천만 원 정도 네, 된 게 있죠. 네. 작년에는 한 11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뀐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유치원 그 간식비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은 예. 지금 작년에는 만 3세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고 그 2023년도에는 만 3세, 4세 두 개 연령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작년에는 3세 아동만 지원을 했고 도에서 4세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3세만 했고 2023년도에는 3세 아동에다가 4세까지 합쳐져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23년에는 3, 4세로. 3, 4세로 했기 네, 때문에 네. 한 11억 정도 네, 들어갔고 네, 네. 올해는 3세 아동. 3세 아동만 시에서 관리하고 네. 4세는 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339 청소년 교육 및 운영의 이 부분에 보면은 네, 표지입니다. 339페이지 지금은 여기 작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 자체가 없을까요? 동아리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도 안 없어졌는데 네, 지금 그 자체가 작년 결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청소년 뭐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다음으로 네.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서 동아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때도 도비 이제 편성이 당초에 된다고 했다가 안에 시비로 가지고 동아리 지원은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청소 340페이지 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작년보다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예산 그 프로그램들이 항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가 30% 내려오고 이제 70% 비율로 이제 한다고 당초 예산 책정할 때 한데 항상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 부분이 전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비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지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만 가지고 시비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당초에는 도비 30%, 시비 70%에서 사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이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했지만 도비가 전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로 횟수를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 어울마당이란 청소년들을 강조를 하면서 아무리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2,400 정도 들었는데 올해 77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행사를 진행하려면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한번 앞으로 이런 그게 있다면은 물론 도에서 내려준다 해가지고 안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시비라도 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그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 제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 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도 지출 잔액 20만 원이 돼 있네요. 예, 예. 이거는 작년에도 이 부분이 안 돼 있던데. 예,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뭐 물론 있어야 될 정책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이걸 한데 혹시 이게 시군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판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라든지 또 청소년 출입 의무를 위반한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혹시 또 예산을 편성 안 해놨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 이렇게 또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금액을 삭감해서 올해는 20만 원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 단속비 지원이 예, 예, 신고 포상금이, 포상금이네. 예, 예. 단속비 그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인력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추가 질의하실 때 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340페이지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서 특별 지원의 내용하고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예. 언둔 청소년이나 또 보호자가 있거나 또 예.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그 위기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제 생활비나 또 건강 또 치료비, 또 자립할 수 있는 자립비, 학업비 이런 상담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런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복지 실무위원회나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기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조서별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과는 별개로 집행하는 예, 것인가요? 예, 예. 안전방 운영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상시로 하고 있고 예, 또 이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연계해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이거는 또 기금하고 국비 70% 하고 예. 이제 시비해서 따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9페이지 우리 그 상단에 보면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에 우리 보조금 반납이 2,200만 원이 있거든요.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 339페이지. 이 부분 사업 성격하고 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그리고 집행도 지금 좀 저조한 것 같고 예, 이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 지원 바우처라 해가지고 월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2020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시점이 언제 인원수를 측정하는 게 그 해에 3월달 인원을 가지고 이제 대상수를 예측해서 하거든요. 그럼 대상수는 어디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이나 우리 그 이제 지원청이나 도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만약 2024년도 같으면 2023년도에 진주시에서 지급한 인원에다가 도내 총 지원 인원을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대상자를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도에서 지정하고.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4,700명의 대상자가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4,300명 정도로 이게 한 400명의 400명이. 차이가 나고 또 카드를 발급했을지라도 이걸 이용을 안 하고 이제 한 이용률은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고 92% 그러면 하고 나면 소멸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것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라 써라 막 이렇게 또 독려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렇게 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인원수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예. 국비 반납을 예. 했던 그런 부분인가 예. 보군요. 이 그러면 보통 이 대상자는 도에서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중위소득 조금 저희가 항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0% 이하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제일 있습니다. 부이야. 예, 예. 그럼 상위 30%는 안 주고. 예, 예. 그러시구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승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월에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2월에 157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행 422억 600만 원으로 278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맹시 2월 52억 8,500만 원, 사고 2월 2억 100만 원, 계속비 2월 75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 훈련 유치입니다. 예산 2억 2,900만 원 중에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예산 6,900만 원 중 6천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예산 1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정촌, 면, 천전동, 대평면, 금산면 4개 지역의 대회 미개최로 따른 집행잔액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예산 5억 8,300만 원 중 4억 4,200만 원 지출하고 펜싱, 국악기공 등 14개 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 사업입니다. 예산 7,200만 원 중 2,800만 원 지출하고 예선 리그전 미개최로 인한 지원 축소로 집행잔액 4,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대학생 체육 리그전입니다. 예산 4,5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예산 18억 700만 원 중 12억 6,200만 원 지출하고 당초 인원보다 초과 모집하였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미사용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4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과 1억 1,400만 원 보조금 정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입니다. 예산 1억 8,8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동일한 사유로 2,4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과 600만 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16억 2,900만 원 중 15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기간제 근로자 중도 대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 현행 19억 6,900만 원 중 18억 원을 지출하고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6,400만 원을 맹시 이월하고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11억 9,600만 원 중 1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예산 현행 56억 5,4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56억 2,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맹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예산 현행 15억 7,100만 원 중 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회비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8억 3,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맹석 국민체육센터 시니어 진화행 건립입니다. 예산 현행 5억 5천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회비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5억 2,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판문지역 체육시설입니다. 예산 현행 4억 5,800만 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회비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3,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건립입니다. 예산 6억 6,6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5억 2,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4 전국 장애인 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예산 12억 500만 원 중 1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에 따라 도비 보조금 반납금 3,8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예산 현행 1억 5,6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클라이밍 조성입니다. 예산 현행 36억 400만 원 중 3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1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개방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예산 현행 7억 2,800만 원 중 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 현행 12억 3천만 원 중 1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와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행 11억 7천만 원 중 1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전산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송백 파크골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2천만 원 전액 맹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성 정수문화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해비 지원으로 인한 설계 및 착공 연기로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맹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명 박골골프장 조성입니다. 예산 5억 중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8,800만 원을 맹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예산 6,3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예산 59억 중 13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24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5억 6,300만 원을 맹시이월하고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 2억 9,6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반납하고 중앙부처 보조금 정산 확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산서 2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서 계속 이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높아 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서 진행 사항을 한번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신안동 그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지금 실외 체육시설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실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2월에 그 중앙투자심사 재검토된 걸 다시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심사 결과가 지금 다시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반려 사유는 이제 수지 분석이 낮다. 그리고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 전용 체육관하고 그 우리 수영장 부분을 분리해서 이제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건 조금 주민들이 지금 요구 사항이 다 같이 이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사업보다는 지금 수영장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목적 체육관 부분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하고 축소를 하면 이제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지 분석을 어느 정도 조금 높일 수가 있는 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 올해 7월에 지금 중앙투자심사 지금 재의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지? 네, 그래서 예. 최대한 이번 7월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네. 이제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주민들은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 때문에 수영장 때문에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뭐 계속 재검토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제 의뢰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서 이 토지 보상 등의 이유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이 그럼 토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렇다는 겁니까? 지금 맹석지구도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보상은 지금 일부 지금 남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토지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유지 41필지 중에 거의 그 33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한 몇 필지 중에 총? 41필지
중에서 중에 33필지가 완료됐고 예. 8필지가 지금 예. 미보상 중입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 마찬가지 그럼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석지구도 그렇고 우리 신안도 복합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제 명석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활용도보다는 지역에 좀 더 주민들의 생활에 또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돼서 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빨리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기대치도 만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네. 잘 준비해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진서 의원님께서 또 우리 명석지구에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조금 집행잔액이 이제 많이 남고 계속 비율이 해당되는 게 많아요. 명석지구 그리고 판문 지역 생활체육시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집행이 되어 있고 한 4천만 원 가량 계속 비율로 남아 있고 조정 체험관 건립 이것도 계속 비율 사업으로 한 5억 가량 6억 이상이 이제 예산이 측정돼 있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한 5억 이상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미뤄진 거죠. 네. 이거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조정 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 사업이 아니고 네. 한 2년 정도 이제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이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 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조성 사업은 다 완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신안동, 명석, 네. 판문 체육시설 이 부분들이 좀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네.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차질 없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 황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참 큰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도 큰 뿐더러 다들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차질 없게끔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잘 써서 만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네.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네,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한 두 가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사업별 조서 우리 성과 분석, 부서 성과 이거 보면 대체로 양호한데 마지막에 그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한 8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스포츠 광장 네. 이용권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대상 자체가 지금 기초 수급자, 예. 그리고 이제 자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내에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간 저희들이 연간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스포츠 강좌를 이용을 하면 수강료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모집 신청을 연초에 받을 때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 이분들이 뭐 개인 사정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보기자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 대비 이제 집행잔이 좀 많이 그 조금 접수를 남았습니다. 받을 때 예. 차순위도 접수 안 네. 받나요? 받습니다. 받는데도- 근데 다 받습니다. 근데도 그래. 예. 왜냐하면 연간이거든요. 이분이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1년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2, 3개월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산은 이제 1년 단위 금액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보기자가 발생을 하면 예산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그 해당 부서가 우리 민원실 못지않게 네. 민원이 많은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오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지금 그 대공연 파크골프장의 준공이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의 준공은 다 됐고요. 개장은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짠디 때문에? 예, 할착이 조금 되어야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완전히 한 끝났습니까? 9월쯤 예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어,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 민원 중에 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파고 골프장이 자꾸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각 그 파고 골프장마다 서로 이제 비교가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대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아래 치면은 이제 코스와 코스 사이에 거기 보호막 있죠. 예, 그물망. 예, 예. 이런 게 높이라든지 이런 게 각 구장마다 달라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보니까 저 치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예, 예. 그 민원 분들이 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와룡지구에는 그 높이가 상당히 높고 안전한데 네. 또 거기는 좀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아, 네, 아,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예,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파크 골프장의 그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에버리지 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가 제일 안전하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다른 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천중학교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네. 설계 들어갔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두부다시 안 나오게끔 네, 설계 네. 단계부터 네, 그 네. 높이가 어느 정도가 제일 안전하다는 예. 그 기준을 삼아 가지고 설계를 네. 해 주십사 네, 네. 하는 거 내가 부탁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뭐 민원 넣는 거 당초에 시설 보강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할 게. 때 그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제 그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예예 지금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예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큰 그동안에 민원은 그 없습니다. 보완 잘 해주시고 예, 예. 항상 그 수고가 많으신 부서인데 또 이런 부탁을 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또 민원은 또 민원인 네, 만큼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네, 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보면은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비 있죠. 네, 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상승했는데 이 내용 좀 이야기 활성화 뭐 단체가 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중간쯤 예, 예, 예. 216페이지 보면은 예, 유아체육단 바로 위. 예, 예. 예. 거기 작년보다 한 예. 6억 정도가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가 운영비로 지금 한 6억 정도가 체육단체 늘은 것 같은데 뭐 단체가 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기존 단체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존 단체의 그 체육회의 지원 예산액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체육회의 예산은 가는데 단체 운영 활성화를 네. 위해서 예. 어떻게 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저 체육회의 운영 지원 예산액이 예예 한 그 저 4억 정도 예예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예. 저 체육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종목 단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인건비 그 인상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사업비 또 추가 사업비도 있고 이제 그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이게 증액입니다. 본 예산하고 차이가 예. 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예산 때는 체육회 단체에는 예산 더 증액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예, 예. 제가 한번 더 작년에 이야기를 이제 추경에 이제 좀 편성을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 안 올린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장담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아니 올해 말고요. 예, 예. 이건 작년에. 2024년도. 예, 예. 작년에 이제 추경에 예, 해서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 행사비 있죠. 네, 네. 이거 몇 년 동안 500만 원으로 거의 고정이던데 네, 네. 왜 이런 부분들은 고정으로 해두죠?
저희들 이제 읍면동에 그 예. 행사할 때 이제 저희 체육 행사는 500만 원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읍면동 행사를 문화 행사하고 다 갱노 행사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아니, 물론 행사를 그런 하는 걸로 알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네. 뭐 다른 데는 운영비나 이런 건 예. 다 올라가는데 네. 이런 행사비 자체는 네. 거의 지금 근 3년 동안 그대로 네. 있어가 뭐 물론 물가도 오르고 예. 그럼 이제 약간 뭐 인원수는 줄겠지만 또 물가도 오르고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오르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은 거의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같은 저 일반적인 경우의 사업에는 좀 예산 정액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 사정상. 예, 우리 한번 저희들 읍면동에 한번 이 사항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일단 지금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네. 뭐 작년 30조, 재작년에는 뭐 한 59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도 물론 다른 부분들은 볼러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민들의 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217페이지 그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 있죠. 네, 네, 네. 리그가 미개최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축구 협회에 조금 내부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스토브리그 이제 한다는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한 사항인데 보통 이제 스토브리그 하면 한 20일 정도 이제 그 팀이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예선하고 본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전을 개최를 안 하고 그냥 본선 이제 훈련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고 그 기간만큼 소요된 보조금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있죠. 네네. 이게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3천만 원 되네요. 네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한 6억 정도 더 책정을 했네요. 네. 작년에는 한 네. 12억 정도 책정을 했다가 10억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네.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 국비 70% 이제 21% 도비 9% 사업이라서 네. 요건 중앙의 문체부에서 이제 네. 예산이 이제 도로 내려오면은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거의 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한 배 정도가 내려왔네요. 또 그 금액이 또 네. 상향이 됐습니다. 네.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금액 예, 상향. 금액이 또 지원금이 또 정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원은 어떻습니까? 그 작년 이용수하고 올해 예. 스포츠 이용권 지원 요 부분 어떻게 뭐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합니다. 그 예산상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3천만 원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예.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예. 그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네.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제1회 전국 스포츠 클럽 교류전 개최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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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뭐 경년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 단발성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문체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 이제 스포츠 클럽에서 진주 스포츠 클럽에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진주 스포츠 클럽에서 할 수 있게끔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1회가 돼 있길래 네, 예. 뭐 해수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그거 하는 건 줄 알았죠. 예, 예.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신안동 복합 스포츠 타운 조성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출액
여기 사업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 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이야기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중앙투자심사를 못 거쳤다. 지금 네, 통과를 지금 못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신안도 포커스포츠타운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아무리 뭐 사업 기간 미도래 그럼 왜 행정적인 절차는 그 전에 좀 갖춰두는 게 안 낫습니까? 계속비 사업도 계속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중투 자체를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네.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또 큰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예, 예. 중간에 또 좀 법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또 중앙투자심사만 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또 타당성 검토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 또 보완하는 또 시기가 또 좀 있었고 해가지고 조금 아니 그 딜레이가 물론 있는 것 타당성 같습니다. 조사 예. 기간 예. 자체에 뭐 가정은 다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부분을 갖다 선제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은 벌써 사업이 끝나도 요즘 또 뭐 신속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행정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계속 들어가면 예산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저쪽에서 뭐 중투든 타당성 조사든 이런 과정이 오면은 벌써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잖아요. 경제적인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계속 끼워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게 통과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중복적인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는 시민들도 빨리 그 스포츠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에 저희들 잘 준비해서 예. 3차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돼서 시민들이 빨리 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묶어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니까 네. 과장님 좀 힘들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그 지난 64회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치르신 거 맞죠? 성공적으로 치르신 거 네. 정말 도와주신 수고하셨다는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체전은 그 24회 농계제하고 같이 치러주는 바람에 우리 진주시를 그 찾은 방문객이 10만 명, 거기다가 이제 뭐 10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특히 요번에 특이한 게 이제 AI 중계 그런 것도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는지 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 이제 경남 도체에서 AI 중계 도입은 최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안 와도 이제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굳이 안 예. 가셔도 예, 이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우리 도민체전이 관심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도 저는 우리 진주 체육행정의 한 그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나 유감없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9페이지에 그 경남 동민체육대 경기장 개보수에 작년에 2월 됐던 금액이 45억이 이제 2월 됐는데 이게 다 이제 체전 치르면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 아직 우리 제가 뭐 지난 해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실내 체육관 부분으로는 정원 박람회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는 걸 봤고 우리 종합 경기장 주변에는 아직도 조금 보수를 돼야 될 곳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끝까지 그런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우리 체육 생각해 보면 체육 발전이 우리 체육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 행사를 하고 이런 게 결국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돼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각종 체육 대회나 우리 요번에 이제 그 국제 여자 배구 대회도 하지만은 그런 체육 대회를 발굴하고 또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데 노력하셔갖고 우리 지역 경제와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우리 경제에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체육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고 종합 경기장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보수할 부분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그 우리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언제 열렸었습니까? 23년도에 열렸죠, 그죠? 23년도 예산이 30여 등에 하여튼 좀 많은 맞았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역도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갖다가 유치를 했었으면 그 뒤에 2024년도에도 어떤 그에 준하는 대회라든지 뭐 전국 대회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거 유치해 가지고 큰 대회를 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네. 계속 어떤 연계되는 그런 그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뭐 학교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역도에 대한 뭐 진주시에서 뭐 역점 사업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종합운동장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종합운동장 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시립 그 예술 시립 교향악단 막 예, 이런 그 연습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난강 다목적 문화센터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번에 그 역도 선수권 하고 나서 겨울에 동계에 전지 훈련을 할 때 어디서 하셨습니까, 역도? 네, 그저 한전 건너편에 그렇죠. 보면 성운산업 그런 게 그게 제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대회를 하고 나면 연간에 파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민간 시설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어떤 장소가 되게 되면 그런 시설에 우리 그 역도 뭐 연습장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리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큰 대회를 하고 나면 파생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것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하기는 걸렸는데 2024년도 결산하면서 어차피 이제 파크 골프장이 송백지구하고 와룡지구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와룡지구가 작년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개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지금 처음에 화장실이 보게 되면 와룡지구 처음 들어갈 때 A, B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A, B 끝나는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고 그다음 C, D 끝나는 저쪽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A, B에 끝나는 부분하고 C, D에 시작되는 부분 그쪽에 화장실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면서 동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중간에 대밭이 있거든요. 네네. 대밭이 있는데 대밭 그걸 갖다가 통로를 조금만 좀 신경 써가 했었으면 CD 구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대밭 사이로 통로를 갖다 참 산책로 좋잖아요. 참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제가 통로만 만들어 줬으면 안전하고 참 좋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동선이 되는데 이게 그걸 갖다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차도를 해가지고 팍 치다가 차도를 통해가 하다 보니까 차하고 계속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더라고요. 해패도 그렇고 거기 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아마 공원가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CD 구장에서 그 대밭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그 저쪽에 AB 구장으로 갈 수 있는 중간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는 없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불편 사항을 갖다 이야기하시는데 점검해 가지고 그 통로를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뭐 하여튼 그 밖에도 우리 체육진흥과에 요즘 최근에 우리 그 체육협회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떤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가 상당히 좀 많고 하여튼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팽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부서명이 능력개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고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받은 업무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 중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및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등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행사 운영 용역 및 축제 참가자 실비 보상금 등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 시민 교양 강좌 운영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5,6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전산교육장 운영 물품 구입 등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예산액 8,8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시니어 정보화 교육장 운영 물품 구입 등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역활동과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500만 원 중 지역활동과 활동비 지원 및 운영물품 구입 등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예산 현액은 총 21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100만 원,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여성세일센터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해당 업무는 제외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2월액 3억 3,8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센터 내진 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교육기자재 구입 수리 등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사 리더십 교육입니다.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강사의 전문성 제고와 리더십 함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 2,100만 원 중 수강생 모집 안내문 제작 및 수료증 발송, 우편요금 등 2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1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3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성 직업 능력 개발 이 부분에 우리 3,63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여성 세일센터 업무는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관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아니고 그때 업무를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잠시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이 부분에서 왜 보조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3,600이 발생했다는 거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대상자 수가 줄었든지 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염려가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예산 결산할 때 결산위원으로서 그때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실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25억 8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25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서 구입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5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상호대차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00만 원 중 2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3,500만 원 중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2억 1천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6천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직무급제 공무직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천만 원 중 인건비로 8,4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1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의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내시지 진짜 우리 그 결말해야 되니까. 예. 사부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건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